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전반적인 시황을 짚어볼 거고요. 급등하는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 김선인 전문가님과는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3월 금리 인하론에 대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일단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 전망은 아니라고 말을 했는데요.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대까지 낮추는 게 우선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50%까지 올라갔었던 3월 금리 인하론에 대한 가능성들이 35%까지 좀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뉴욕 증시도 혼조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FOMC 회의가 끝난 지금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지 정혁 전문가님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1월 한 달 동안은 코스피가 6%대까지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2월 오늘이 첫 거래일인데 오늘도 조금 혼조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뉴욕 증시부터 리뷰를 좀 하겠습니다.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선긋기를 하면서 S&P 500과 나스닥은 낙폭을 키웠고 다우 지수 역시도 굉장히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금리 동결은 사실상 확정된 부분이고 우리가 새벽 4시 반에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그 발언이 그 기조 자체가 비둘기적이냐 매파적이냐에 따라서 시장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제 4시 반에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을 했을지 좀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는 금리 인하를 고려할 그 단계에 있지 않으며 회의에서 금리 인하 제한은 없었다. 연준은 금리를 내리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런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기조 자체가 되게 매파적이다 볼 수 있고요. 사실상 시장은 6월 금리 인하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 자체가 지금 꺾이고 있고 11선이나 혹은 더 나아가서 21선 부근까지도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청자분들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증시 역시도 코스닥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코스피는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500선을 회복하면서 그 2500선 지지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PBR, PBR에 대한 기대감으로 금융지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해서 조금 차트 분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자, 일단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보시면 2500선 돌파하면서 이평선 수렴 구간에서 양봉으로 아주 이쁘게 캔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수렴 구간에서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증시의 향방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오늘 증시가 마감하기 전까지 이 이평선 수렴 구간에서 양봉으로 마감한다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2550선까지는 볼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좀 평가를 하겠고요. 만약에 여기서 윗꼬리가 달리면서 이평선 수렴 구간 저항 맞으면서 빠진다면 증시가 코스피 역시도 좀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와는 조금 온도 차이가 심합니다. 오늘도 여김없이 마이너스 하락하고 있는데 4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동안 코스닥 시장을 이끌던 강세 테마, AI 해운, 유가, 로봇 등등 이런 강세 테마의 주도주가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차익 물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역시도 하락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보시면 되고 차트는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지금 800선 이탈했고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된다면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734 전저점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될 거예요. 정부에서도 PBR 관련 정책을 내세우면서 코스피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좋아질 것이고 상대적으로 코스닥에 있는 주도 테마들의 어떤 주도주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면서 이런 온도 차이는 조금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세에서는 우리가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야 되냐면 저 PBR 섹터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강세 테마의 주도주, 제주은행이라든지 이런 주도주에 들어가셔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조금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 PBR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PBR 자체를 무엇인지 모르겠다, 관련주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제가 정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시황 분석을 해드리면서 이제 새벽에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한다면 추가적인 시장 조정 가능성을 좀 짚어드렸었는데 오늘 새벽에 이렇게 좀 매파적인 발언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가 시장 움직임이 좀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요. 코스닥 차트가 완전히 붕괴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 저점까지 열려있는 상태에서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함께 정현 전문가님과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자세한 전략 함께 세워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정영석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상승 중인 섹터들 분석을 해볼 텐데요. 앞서 시황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저 PBR 쪽으로 섹터가 만들어졌는데 국내 증시가 박스권 하단에도 내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이 낮은 종목들로 좀 투자 경고 사인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님 일단은 PBR이 어떤 개념인지도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저 PBR이 갖는 의미가 뭔지도 대표적인 네.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PBR 섹터에 대해서 제가 좀 분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코스닥을 이끌던 강세 테마는 로봇, AI 이런 테마들인데 이런 테마들이 지금 지지부진하면서 새로운 테마. 근데 이 테마는 말 그대로 테마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체가 있는 테마입니다. 그래서 PBR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정부에서 저 PBR 공시를 내리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 이런 이슈가 지금 언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조금 돋보이고 있는데 PBR은 말 그대로 회사가 보유한 자본 대비 시가총액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더 쉽게 얘기해서요. 1배 미만이면, 1 미만이면 저평가되어 있다고 통상적으로 보고요. 1이 초과되면 통상적으로 고평가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의 PBR은 얼마일까요? 0.91입니다. 2022년 6월 이후로 1배를 넘긴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유가증권 시장뿐만 아니라 코스닥 역시도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가지고 조금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정책이 어디서 출발했느냐? 결국 일본으로부터 일본의 정책을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이 이 정책을 통해서 효과를 봤습니다. 일본의 증시가 만년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어떤 이슈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니케이 지수가 33년 만에 최고점을 경신하는 등 효과를 보고 있어서 관련주들의 조금 움직임이 돋보일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 있는지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적으로 제주은행이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 1파 이후에 눌림 구간이 나오고 나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때 그냥 상승하는구나라고 끝내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우선 정부 정책주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치 테마와는 다르게 실체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의지를 가지고 저평가되어 있는 한국 증시를 살려보고자 정책을 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테마주와는 다르게 실체가 있고 또 정부 정책주이기 때문에 3파까지 갈 수 있다는 점을 모멘텀 측면에서 기억을 하셔야 되고 차트적인 부분에서도 거래 대금이 지금 이 거래일 합쳐봤을 때 한 7천억, 8천억, 3거래일 합치면 1조 가까이 제주은행에 돈이 몰린다 보시면 됩니다. 이 종목 이외에도 정말 많습니다.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 합치면 1,100개나 됩니다. 저 PBR 종목이요.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될까?
그래서 제주은행을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그 1,100개의 상장사 중에서 가장 대장은 제주은행이다. 거래 대금을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제주은행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이 푸른저축은행이라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푸른저축은행을 매매하려고 하면 제주은행의 자리가 너무 높을 때, 혹은 제주은행이 상한가 갔을 때 짝짓기 매매. 짝짓기 매매는 무엇이냐면요. 말 그대로 제주은행 대장주가 상한가를 가면 매매를 못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부대장주로서 푸른저축은행을 공략하는, 그것을 우리가 짝짓기 매매라고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조금 전략을 세워볼 수 있다. 그래서 차트 분석을 좀 도와드리면 앞에 제주은행과 마찬가지로 매집봉이 보입니다. 이때는 상승했다가 시가게 비우고 빠지긴 했는데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거래대금이 터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이 매집봉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 푸른저축은행 역시도 대장 따라서, 대장이라고 하면은 제가 아까도 강조했다시피 제주은행입니다. 제주은행 따라서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시가총액이 조금 되는 뭐 기업은행, 이런 종목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도 보시면 시가총액이 지금 굉장히 무겁죠. 우리 대형주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관련주를 좀 가지고 왔는데, 지금 최고점 경신하면서 쭉쭉 가고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증시가 반도체라든지 바이오, 로봇 AI 이런 쪽으로 돈이 몰렸는데, 주도 섹터가 아닌 금융지주사, 보험, 유통, 증권 이런 섹터에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닥 구간이고 지금 52주 신고가 돌파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님들은 관련주로 뭐 제주은행, 푸른저축은행, 기업은행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중에 으뜸, 대장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제주은행입니다. 내가 나중에 제주은행 자리가 나오면 한번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전략을 좀 받아보고 싶다. 제주은행이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떤 자리에서 들어가면 되냐 궁금해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면 제가 전략을 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 정책이 더해졌기 때문에 3파 파동까지 나올 수 있는 게 지금의 이 저PBR 테마인데요. 지금까지 좀 분석을 해본다면 저PBR 종목들만 하더라도 1,100개가 넘어간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 함께 선별을 해드릴 거고요. 내가 직접 좀 분석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정현수 전문가님께서 직접 이렇게 단타 종목을 선정하는 비법들 자료집으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들어오시는 분들께 선착순으로 선물로 드릴 예정이고요.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QR코드 방송 중에만 띄워드리니까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 코드는 1357 홀수 4글자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PBR 관련된 종목들 알아봤고요. 두 번째로 알아볼 섹터는 비대면 진료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때 한번 빵 떴었고 작년에도 정부가 본격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서 비대면 이 사업에 대한 시범 사업을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재진에 대한 그런 부분들만 비대면으로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뭐 초진까지도 가능해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섹터 등급을 한번 매겨볼까요? 네, 등급을 한번 매겨보겠습니다. 비대면 진료 섹터가 지금 강세입니다. 관련주가 여럿 있는데, 지금 시장의 공통점을 좀 보시면요. 저PBR도 그렇고 비대면 진료도 그렇고 정부에서 무언가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관련주들이 있다. 그래서 그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냐면 초진도 비대면으로 진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 윤석열 대통령 역시도 이 비대면 진료 법 개정에 우리가 좀 개선책을 마련하겠다 하면서 관련 업계에서 반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자세한 부분은 차트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섹터를 분석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이 재료를 가진 종목이, 이 모멘텀을 가진 종목의 등급을 매기는 것입니다. 등급을 왜 매겨야 되죠? S급이면 3차 파동 나오고, A급이면 2차 파동 나오고, B급이면 1차 파동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타점을 잡기 위해서 등급을 매겨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비대면 진료 섹터의 대장주인 비트컴퓨터는 등급이 어떻게 될까요? S급입니다. 기존의 우주항공과와 같은 이런 정부 정책과는 다르게 나름 신선한 테마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재작년에 코로나 관련 이슈로 인해서 한번 떴지만
그때와는 조금 다른 이슈로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S급 재료다. 즉 3차 파동까지 나올 수 있는 재료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차트적으로 보시면 중소형주를 제가 분석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은 매집봉입니다. 제가 차트 볼 때 매집봉부터 보는 이유가 결국 발행 주식 수가 정해져 있고 유통 물량이 정해져 있는데 그 유통 물량 안에서 세력들의 목표는 무엇이라고 했죠? 최대한 많은 물량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횡보하는 장세에서 박스권 구간에서 물량을 모으는 방법 하나 있고요. 아니면 주가가 급락할 때 모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은 매집봉을 띄우는 것이다. 그래서 보시면 자 이때 기준으로 보면 8월 30일에 5,880원 시가로 출발했다가 고가권 7,100원을 찍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유통 물량을 쥐고 있는 세력들이 왜 7,100원까지 만들어 놨을까요? 고가를. 그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는 개인 투자자, 그 물량을 가져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띄웠다가 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집봉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세력들이 주가를 컨트롤하고 있구나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 주가가 추세적으로 오를 수 있겠구나. 이 매집봉이 한두 달 전에 나왔다면 그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8월 달에 나왔으니 또 이게 12월 달에 1월 달에도 나왔으니 주가가 급등을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세력들은 비대면 진료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분위기를 살려서 계속해서 올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1파예요. 이제 1파입니다. 제가 3파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고가권에서 들어가도 되지만 어차피 3파가 나올 거니까 들어가야지 해도 되지만 이왕이면 조금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좋은 자리를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주가가 조금 빠졌을 때 가격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9,000원, 그다음에 8,500원, 8,000원, 7,500원 이렇게 500원 단위로 우리가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세워볼 수 있고요. 부대장주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유비케어라는 종목입니다. 유비케어도 오늘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16%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장주를 매매하는 게 우선이고요. 부대장주 매매하시려면 대장주가 상하가 갈 때나 너무 높은 구간에 있을 때 매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사실상 지금 비대면주 대장주인 비트컴퓨터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높은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비트컴퓨터를 하시는 걸 추천하는데 나중에 많이 올랐을 때 이 유비케어라는 종목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강조해 드립니다. 이게 지금 차트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N자형 패턴인데 추가적으로 더 오를 것 같습니다. 전고점 라인인 한 6,250, 6,500원까지도 저는 볼 수 있다. 이렇게 부대장주까지 차트 분석을 마치면서 혹시 내가 섹터 분석을 조금 자세하게 하고 싶다. 차트 분석을 조금 구체적으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제가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내용이 모멘텀별로 등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등급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비대면 진료 같은 경우에는 S급 재료인데 아직까지는 1파 진행 중이기 때문에 향후 눌림목 지점에서 3파까지 공략하는 전략들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섹터는 6G 관련주들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저희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6G에 올해는 본격적으로 투자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슈들을 다뤄드렸었고 이후에 에이스테크라는 공략주도 드렸었는데 14% 넘는 수익률을 만들고 있거든요. 오늘도 굉장히 급등을 보여줬더라고요. 6G 테마들도 역시나 S급으로 좀 분류를 해주셨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6G 역시도 제가 S급으로 분류를 했었습니다. S급이라고 하면은 3차 파동까지 나온다는 거 논리 잊지 마시고 관련 모멘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짚어드리자면 이재용 회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6G 초격차 주문하면서 치열하게 도전하자, 삼성이 6G 시장을 선점하자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새해 첫날부터 행보를 하면서 관련 사업을 조금 추진해 보겠다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부 역시도 2026년까지 6G 주파수 발굴을 추진하면서 후보 대역 발굴을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모멘텀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재료 역시도 S급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정확한 타점을 잡아보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상승 파동이 이때 한번 나왔었고요. 그 이후에 장기 이평선은 살짝 이탈하면서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지금 1차 파동 관련 이슈가 나오고 나서 중요한 눌림 자리입니다. 근데 제가 눌림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21선을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 21선을 지지하게 되면은 이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면서 지지함과 동시에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강조해 드렸고 21선 라인을 지지하지 못한다면 장기 이평선까지도 빠지면서 전고점 돌파는커녕 추세 하락이 가속화될 수도 있다. 근데 이 중요한 변곡점 라인에 지금 에이스테크와 KMW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섹터 분석을 좀 도와드리는 것이고 지금 코스닥이 굉장히 많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에이스테크를 필두로 해서 6G 관련주들이 21선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은 추가적으로 우리가 전고점 트라이 해볼 만한 재료가 된다, 차트가 된다라고 강조해드리고 싶고 혹시나 내가 추가적으로 6G 관련 모멘텀을 받아보고 싶다, 차트 분석 한번 해보고 싶다, 단기 투자를 올해는 좀 정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제가 관련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6G 관련된 종목들 선정을 해서 공략까지 했었는데요. 이렇게 단타에 대한 종목들도 함께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QR코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단타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들 이렇게 저희가 비법 자료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종목을 선정하면 좋고 이 파동 분석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비법들이 녹아져 있으니까요. 이 관련된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QR코드 방송 중에만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 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관심 종목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관심 종목으로 매일 하루에 한 가지씩 종목만 선정을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알아볼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은 티웨이 항공주 좀 가지고 왔습니다. 항공 관련주가 모멘텀이 많아서 차트적으로도 괜찮아서 제가 티웨이 항공이라는 종목을 들고 왔는데 우선 첫 번째 모멘텀은 단거리 노선에 대한 수요가 견조합니다. 비행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티웨이 항공 많이 이용해 보셨을 거예요. 실적이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흐름이고 증권사가 추정하기에 영업이익이 한 86% 된다고 합니다. 실적주로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우리가 좀 체크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합병하는 데에 따른 기대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합병을 하게 되면 유럽 노선 4개를 넘겨줘야 되는데 장거리 운행로를 가지고 있는 티웨이 항공이 그 4개의 노선을 넘겨받을 가능성이 높다 해서 지금 관련주의 움직임이 좀 좋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차트적으로 제가 분석을 좀 도와드리자면 지금 이런 조금 강한 시가총액이 좀 무거운 종목들은 추세를 이탈하는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이 종목은 파동의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 시가총액이 있기 때문에 추세 매매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슈가 나오고 나서 1파가 진행됐는데 21선을 이탈하지 않았어요.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이평선입니다. 왜? 이평선이 추세를 나타내는 객관적인 지표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 구간에서 21선을 이탈하게 되면 어떡할까요? 21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오히려 매수 찬스입니다. 왜? 물론 추세 매매 관점에서 21선을 이탈하지 않고 가는 게 중요하지만 지금 시장도 안 좋고 어쨌든 모멘텀이 살아 있습니다. 모멘텀이라고 하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한항공 합병 기대감, 그 4개의 노선을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영업이익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실적이 좋아지고 관련 모멘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추세가 무너진다 해서 굳이 손절을 하고 신규 매수를 꺼릴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추세 매매 관점에서 추세가 정말 중요하긴 합니다만 관련 모멘텀이 살아있는 시점에서 21선이 이탈할 때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신다면 우리가 반등세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오늘 지금 추세를 살리면서 아래 꼬리를 달리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 흐름이 유지된다면 추세의 지지 라인을 이 익절 라인, 그러니까 익절 라인이 아니라 매수 라인으로 잡으셔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가 차트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분석을 받아보고 싶다, 좀 말씀을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제가 전략을 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추세 분석이 가장 중요한 만큼 여기에 따른 분석도 도와주실 거고요. 실적이 앞으로 이 항공주들도 개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공략주 향후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 좀 가격 전략이 필요할지도 저희와 함께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타 종목들 함께 공략해보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자료집도 만들어뒀고요.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QR코드 통해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 주신 정혁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요.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 이제 새벽 사이에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하면 이제 시장 한번 더 출렁일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고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으로 좀 보자라는 말씀까지 더해주셨는데 네. 두 가지 예측 모두 맞았거든요. 좀 좋지 않은 시그널이긴 한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게 이제 매파적 발언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제 사실 뉴욕 증시 입장에서 봤을 때 나스닥 같은 경우가 사실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을 했을 시기 자체에 그렇게 빠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장 막판 들어서 나스닥이 촥 깨지는 모습이 좀 나왔었거든요. 사실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 이거 한번 잡힐까 모르겠는데요. 잠깐만.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조금 상황 자체가 그렇게 좀 좋지만은 않았어요. 근데 그래도 조금 이 매파적 발언 자체가 시장에 이 영향을 준 것으로 표현은 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지금 상황은 이제 중요한 것보다 금리 인하가 조만간 시작된다는 거니까 더 이상의 악재 상황은 좀 없지 않나. 그래서 좀 시장이 좀 반등 쪽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저는. 네, 비록 어제 미국 3대 지수 모두 좀 하락으로 마감을 지었지만 이제 반등 시점을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의 시장 공략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그널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는 10년물 국채금리 하락 중입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 동결을 진행했고요. 시장이 기다리던 기준금리 인하 신호는 주지 않았습니다. 3월 금리 인하도 사실상 어렵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금리 인하 관련 기대감이 떨어지면서 주식시장은 실망감을 품고 있습니다. 미국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같은 시각 국채금리는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2년물과 함께 1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도 전장보다 8.2b포인트 내리면서 3.975%를 기록했는데요. 10년 국채금리가 떨어졌다는 신호가 어떤 의미인지 김선윤 전문가님과 짚어보겠습니다. 네, 시장의 향방을 가름하는 게 2년물 국채금리와 10년물 국채금리일 텐데 오늘은 좀 10년물 국채금리에 집중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게 좀 어떤 의미일까요, 전문가님? 네, 자 우선은 여러분 보셔야 될 게 그 나스닥 어제 이제 분봉 상황인데요. 요거를 좀 보여드리자면 나스닥 움직임을 봤을 때 차트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장중 내내 그렇게 빠지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요. 잘 버티는 흐름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보시면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 장 마감 거의 끝날 때쯤에서 갑자기 돌려서 내다 꽂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괜찮은 모습이었거든요. 파월 의장의 발언 상황에서도요. 시장은 버티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더 밑으로 내다꽂는 게 뭔가 조금 그냥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에서 봤을 때도 조금은 뭔가 조금 답답한 듯한 그러니까 마지막 조금 조정폭인가 그런 흐름이에요. 근데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꼭 참고하셔 보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하나 열어드릴게요. 이게 이제 그 10년물 국채금리 차트 상황인데요. 좀 확대를 좀 해드리자면은 자 이런 상황이에요. 일봉입니다. 최근에 보면은 갑자기 좀 여기 라인 보시면 급락하는 모습들이 좀 이렇게 포착이 좀 됩니다. 그렇죠? 많이 내려와요. 그리고 저점 자체가 이게 이제 작년 끝자락 나왔었던 한 3.8% 정도 수익률인데 여기를 조만간 좀 깨고 내려가는 그림으로 금리 인하 자체에 대한 어쨌든 기대감 자체가 최근에 좀 있다는 것을 이 하락 포인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좀 더 가속화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계속 가속화되면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요. 이거 크게 열어보면은 언제부터 이렇게 많이 올랐냐면요. 거의 바닥이었어요. 이제 코로나 딱 터지고 나서부터 해서 시장의 자금 막 풀리고, 그렇죠? 예, 금리 막 내려가고 난리가 났었죠. 그러면서 이게 계속적인 좀 상승이 쭉 나왔었죠. 쫙. 그런데 전 추세에서 봤을 때 큰 추세예요. 바닥이 조금 인식들 자체가 나름대로 이렇게 형성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볼 때요. 다시 확대를 좀 해드리자면 현재 구간대 자리 있죠. 이 구간대. 현 구간대 자리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만간 금리 인상 시그널이 조금 더 강하게 뭐 3월은 금리 인하를 안 하겠지만 한 5월, 6월로 지금 예측은 되고 있잖아요. 저도 계속 말씀드렸죠. 3월 안 한다. 시기적으로 안 맞다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하면 5월이나 6월일 것이고 6월일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걸 제가 계속 강조드려 왔잖아요. 잘 예측해 드렸는데 그게 항상 주식이라는 건 선반영되잖아요. 지금부터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 국채 금리 10년물 자체가 어떤 그래프를 그리는지 이게 앞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국내 증시의 수급 유입은 더 많이 될 거예요. 시장이 잘 간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선반영되죠. 보통 한 3개월 잡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로 말씀드려보자면 6월 금리 인하라 치고 감사보고서 시즌 자체가 끝나버리는 시점 맞춰버린다면은 시장은 탄력적일 거고 그다음에 정부의 정책 과제로서 이 저 PBR 관련 이슈가 굉장히 핫하거든요. 이거를 같이 곁들이고 거기에 더불어 또 뭐가 있나요? 물론 이제 지금부터 5개월 남았습니다. 공매도 금지에 대한 부분이요. 근데 그 역할도 분명히 도움은 될 거라고요. 근데 공매도 금지가 끝나게 되면은 참 이제 금융당국에서 조치를 잘한 것 같은데 시장에서 금리 인하를 시작합니다. 그럼 공매도 금지 효과 자체가 굉장히 우리나라한테 좋은 그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살펴보더라도요. 국내 증시가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굉장히 좀 심하기는 해요. 너무 많이 빠졌어요. 주요 증시에서 제일 많이 빠진 증시가 우리나라 증시죠. 코스닥은 말해서 뭐 할 정도입니까? 정말 심하긴 한데요. 이 흐름들이 이제 조금씩 좀 바뀌는 모습들이 나올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 사실 뭐 코스닥이 어제도 그렇고 하락을 하고 있고 반면에 코스피는 반등을 주고 있는데 어찌 보면 당연한 흐름이에요. 코스닥은 계속 강조드리지만 2차 전지주들이 시총 메인 상단을 꽉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역할을 지수의 이 역할 자체를 제대로 못 해줘요. 이 종목들이. 그래서 지수가 빠지니까 지수 추종 펀드들 종목 같이 곁들여 있는데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금들 어디로 갑니까? 코스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코스피 관련 종목들을 준비해서 특징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잘 들어보시면 재밌는 종목들이 포착이 될 테니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우리나라 증시에는 시그널로 좀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어떤 전략들을 세우면 좋을지 또 어떤 종목들을 편입시키는 게 맞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QR코드 통해서 자세한 전략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예시로 저희가 이번 주 내내 좀 말씀을 드렸던 이 종목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틀 전에 현대차가 좀 음봉을 띄울 때 저희가 방송에서 언급을 해드렸었어요. 이 완성차 관련된 현대차와 기아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어제 3%
3% 정도 오르더니 오늘은 5% 넘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전고점 넘겨줬거든요. 예측하셨던 대로 좀 시그널이 이어지고 있네요. 네.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현대차랑 우리가 이제 같이 보면 이제 기아를 곁대서 같이 볼 수가 있는데 항상 이제 두 종목의 움직임이 같이 간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상 최대 실적인 상황을 보여줘요. 그래서 어제도 사실 저녁 방송 출연을 해서 상담을 해드렸는데 현대차를 보여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21만 원대 거의 끝자락이었는데 본전 오면 자꾸 파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절대 안 된다. 가져가라 말씀드렸어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거예요. 기아와 기아차와 현대가 결국 주가 상황 자체는 키 맞추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정부의 정책 시그널 자체가 저 PBR로 같이 인식이 되다 보니까 수급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걸 보시자는 거죠. 자, 기아부터 볼게요. 기아의 주봉 상황 보시면 보이시나요? 3년을 횡보했었던 이 지긋지긋한 이 자리를 이번에 여기 자리 돌파하고 넘어갑니다. 신고가 패턴으로 아주 강하게 이 자리를 돌파하고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돌파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현대가 항상 그렇지만 기아가 주가가 두 종목이 다르게 움직이나요? 아니죠. 종목 업종들은요. 약간의 변동성, 일별추이의 변동성은 있지만 큰 그림으로 주봉으로 가게 되면요. 결국에는 같은 그림을 그리면서 움직입니다. 이게 기아고요. 현대로 가볼게요. 현대 보시면 느낌이 오시나요? 현대는 그러니까 기아 같은 경우는 저기 위에 있는 전고점 자체를 넘어가는 추이가 나와버렸어요. 저 멀리 보이시는 고점 자체. 근데 현대차는요, 이 갭목, 네모칸, 이 자리를 아직 메꾸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자리를 채워나간다는 거죠. 아주 자연스럽게. 자, 그러면 20만 원부터 해서 오늘 좀 많이 오르는데 이 전에 이제 언제 21년 최고점은 1월 달이 28만 9천 원짜리인데 지금부터 저기까지 천천히 레벨업하면서 올라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한 40% 이상으로, 그러니까 기아처럼 만약에 올라간다면 지금부터 50%의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 된 거예요. 순수하게만 보더라도 차트만 봐도 그러한데 정부의 정책까지 더해지니까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자, 현대차의 지금 PBR 자체가 오늘 올라서 0.6배 중반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일본의 수준까지만 간다고 생각하면 일본이 1.4배예요. 뭐 좀 보수적으로 봐서 1.3배 정도까지 본다고 칩시다. 뭐 1.2배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여기서 얼마나 가야 됩니까? 40만 원 가야 됩니다. 40만 원 가야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최근 수급 사항도 보시면 외인과 기관들에서 집중적인 특히나 기관들이 마구마구 사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거든요. 이 그림 자체가 한동안은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뭐 기아도 좋지만 현대차 꼭 보셔야 되고 그 다음 하나 더 현대 모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급등을 하죠. 자, 현대 모비스도요. 결국 저 PBR가 사상 최대 실적을 바탕으로 한 성장성 부각이 되는 거죠. 금리 인하가 되면은 자동차 업종 수혜주죠. 맞잖아요. 할부 리스비에 대한 부분, 이자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덜해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이 좀 보신다면은 흔들리지 마시고 잘 지켜보시고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자동차의 대형 종목들은요. 끝까지 잘 홀딩하신 다음에 좋은 수익 내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 주 내내 기아와의 키 맞추기 전략을 통해서 계속해서 홀딩하시는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렸었고요. 앞으로도 좀 더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 PBR 특집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저 PBR
관련된 종목들 한번 쫙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이제야 좀 어떤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섹터라고 한다면 은행 관련된 섹터들이 있을 텐데 오늘 가져와 주신 종목은 우리금융지주거든요. 앞으로 어떤 흐름 보여줄까요? 예, 제가 이제 작년 말부터 해서 작년 12월부터 계속 강조드렸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가 계속 나올 거다. 거기에서 대형주 보셔야 되고, 그렇죠? 기억하실 거예요.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그리고 바닥에서 있는 실적주들을 꼭 체크하셔야 된다. 이 얘기를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 그렇죠? 그 전부터 해서 말씀드렸던 이슈들 계속 강조드리지만은 제가 이제 나름의 예측, 시장 예측 자체를 굉장히 나름 잘해요. 그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제 완전 또 잘 맞춰드렸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또 은행주들이 오늘 보면 상당히 눈에 띄어요. 이미 뭐 지난주부터 움직임이 원체 강했어요. 이미 기관들 사이에서는 이미 뭐 이쪽 정책 관련 얘기가 돌았겠죠. 그렇죠? 우리보다 훨씬 빠르니까. 자,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 오늘 4.4%까지 오르지만 이미 뭐 많이 지난주부터 계속 랠리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은행주들은요, PBR 자체가 현대차도 낮다고는 하지만 은행주들은 0.3배 수준인 종목들도 굉장히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 이슈를 받고 가는 거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은행주들 실적 너무나 잘 나오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축제를 벌인다고 돈을 푼다, 성과금을 푼다고 하니까 네, 우리가 가만 놔둘 수 없죠. 성과금 축소해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고 돈잔치를 벌이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익은 잘 나요. 근데 PBR 자체는 엄청나게 낮은 수준이죠.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이슈가 도냐면 배당금을 올려라. 이 돈을 벌어서 오케이, 직원들 열심히 해서 일해서 번 건 알겠어. 근데 이게 직원들이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전 세계 금융 시그널로 인해서 이게 사실 무슨 돈이다? 횡재세 비슷한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횡재한 경우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익 구조가 더 많이 생겼던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 뭐 전 세계 여러 나라들 쪽에서 횡재세에 대한 부분도 논의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를 사실 주주들한테 녹여야 된다. 그래서 배당금 상향에 대한 부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하나 자사주 소각을 대규모로 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게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얘기할 거예요. 특히나 외인들의 입장에서도 배당 성향 자체가 아주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금은 더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나 현 상황에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금융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금융 수급 보셨나요? 최근 수급이요? 보시면 외인들 쌍끌이 매수고요. 기관도 쌍끌이 매수예요. 언제부터? 한 1월 23일부터는 양매수가 그냥 좀 표현이 과할 수 있지만 미친 듯이 들어옵니다. 정말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급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응? PBR 0.5, 0.6배까지 가려면 주가가 한 16,000원 넘어가야 되거든요. 쭉쭉쭉 가서. 근데 그 자리도 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규모 수조 원, 수백조의 자금을 굴리는 기관들과 외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올라도 싼 거잖아. 그냥 들어가자 이겁니다. 그냥 사. 얼마까지 사. 거기까지 올라가도 PBR 얼마 안 돼. 그렇죠? 실적 좋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외인 기관들은요, 뒤도 안 봅니다. 그냥 사거든요. 하루 정해진 금액만큼 뒤도 안 보고 확 삽니다. 이게 바로 현재 국내 은행주들이나 뭐 현대나 기아차나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가 굉장히 튼튼한 움직임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행주들을 계속 보셔야 돼요. 물론 우리금융지주도 있고 다른 은행주 다 잘 오릅니다. 하지만 선택은 여러분들 마음이지만 그래도 좀 덜 오른 거 보시고, 그리고 급하게 따라가지 마시고요. 조정을 이용한 매수 대응 하신다면은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이 시장 흐름들을 저희가
한 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예측을 들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저PBR 섹터를 다시 한번 짚어드릴 텐데 저희가 이번 주에 말씀드렸던 저PBR 관련된 섹터들 중에서 대형주 그리고 코스피 위주로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급등주 하시는 분들은 가치 투자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주사들 역시나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이게 이제 대형주들이 주목을 좀 받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간에 사실 상당히 소외받았던 종목들이 있어요. 지주사예요. 지주사 종목들. 이 종목들이 갑자기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보시면은 옆에 이제 같이 뜰 텐데 다 올라요. 보면은 뭐 LG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보시면은 뭐 SK부터 두산을 비롯해서 쫙쫙쫙 다 치는 모습이 좀 나와주거든요. 자, 하나씩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당연히 삼성물산도 많이 오르죠. 보시는 바와 같이. 자, 근데요, 이 흐름들이 제가 볼 때는 쉽게 멈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코스피 부양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관할 하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강압적으로, 그렇죠? 강압적으로 수익이 난 회사들한테 배당 올려라든가 소각해 할 수도 있거든요. 자사 소각. 이런 식의 이슈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주식을 더 사 이런 식이라든가 구조를 잡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형주 전체가 끌어올려지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간에 상당히 소외받았던 이 지주사 종목들 옆에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삼성물산을 비롯해서 LG, SK 보면 뭐합니까? 자, 삼성물산 최근 차트 보셨나요? 차트 볼게요. 삼성물산 차트 보셨나요? 최근에? 야,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 드렸죠? 상속세 재원 마련, 상속세 리스크 자체는 이제 끝났다. 끝났다. 안심하고 사셔도 되고 들고 가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삼성물산 얘기 드렸습니다. 주가 가는 거 보세요. 아주 시원하게 갑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이재용 회장님이 열받았다 이제. 다 끝났다.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주가를 올리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체 흐름에서 봤을 때 이 삼성을 이끌고 있는 물산 이슈가 좀 중요하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그 다음 또 LG도 보자면 LG도 보면요.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지만 역시나 바닥에서요. 이 튀는 모습 보세요. 다른 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뭐 있나요? SK 보세요. SK는 어느새요. 전고점 넘어가면서 차트를 완전 돌려 세웠어요. 이게 최근에 이 지주사들의 종목이에요. 이 무거운 종목들이 그간 꼼짝도 안 하던 종목들이 움직이거든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앞으로 올해 시장이요. 굉장히 많이 갈 것 같은데 지금 증권가에서 올해 뭐 코스피 상단 하단 예측치 잡잖아요. 이거 다 올라갈 거예요. 보세요. 싹 다 올라갑니다. 또 예측 드려요. 뭐 2,800, 뭐 3,000은 거의 없었잖아요. 근데 이거 다 올라갑니다. 엄청나게 이게 증권사들이 코스피 밴드를 많이 올릴 거예요. 이거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한동안은 앞으로도 계속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갈 거라는 거 참고하시고 이 지주사 종목들도요. 조정을 이용하시고 매수 대응하신다면은 올 한 해 재밌는 그림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 대응 잘 하시고 같이 큰 그림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보자라는 말씀과 함께 지주사들의 앞으로의 흐름도 예측을 해주셨거든요. 이 예측을 미리 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QR코드를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영어 링크가 한 줄 뜰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김선윤 전문가님의 분석 한 발 빠르게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장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흐름이 완전히 좀 더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이게 조금 그 상황상 제가 이제 이 2차 전지주들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자꾸 분위기를 좀 흐리기도 하고요. 좀 불안불안하게 만드는 건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수급의 이동 자체가 너무 완연하게 코스피 쪽으로 너무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멈출 거예요, 한동안. 특히나 감사 시즌까지 같이 3월까지 있다 보니까 더더욱 그럴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종목이 상대적으로 조금 강한 모습을 좀 보일 거고, 또 종목도 이 대형주 쪽, 코스피 200 쪽으로 좀 많이 쏠림이 나올 거라서 이것도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금들이, 기관과 외인들의 자금들이 쏟아져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그 관련주들을 보셔야 되고 대세에 탑승하셔야 된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한동안은 코스닥보다 코스피니까요. 이 점 잘 인지하시고 좀 대응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후장 대응 전략까지 세워봤고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은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 장 상승 섹터로 저PBR 관련주들과 비대면 진료 관련주들, 식스지 테마 알아봤고요. 코스닥과 코스피 중에서는 코스피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공략주로 티웨이 항공까지 짚어봤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